이게 컴퓨터란 말이지. 눈도 귀도 코도 없는 것이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너까지 놈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박충선은 너희들 없이도 18년간 아무 탈 없이 근무해왔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어떤 생활 양식,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자기 유입이 될 때 스토리들이 막 창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인류의 이제 멸망이다, 문화의 멸망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저 혼자 일해? 그래 봤자지. 어디 내 명령도 듣나 보자. 이씨. SF라는 것들은 그런 그 새로운 것들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창발하는 사람의 그 반응 그런 것들이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 아이. 텍스트 포칼립스라고 하더라고요. AI가 만들어낸 텍스트가 인터넷을 다 점령해버려가지고 그런 걸로만 넘쳐나고 사람이 직접 쓴 글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져서 인터넷이 다 그냥 생성된 텍스트로 포화가 되고 문체가 없어지겠네요. 그런 세상을 텍스트 포칼립스라고. 올해 신인상 투고작이 예전보다 엄청 늘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저 이유가 느낌이지. 뭔지 몰랐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그렇구나. 작년보다 20% 이상 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진짜 좀 많이 는데 그것 때문인가? 설마 아직 아니겠죠? 근데 대비는 해야 하는 부분인 건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그러네요.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둬야, 왜냐면 계속 바뀌는 것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또 다른 그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는 출판사나 어떤 그 공모전 진행하는 쪽에서는 투고량이 너무 늘어나면 AI로 막 찍어낸 작품들이 많이 접수돼서 힘들어지잖아요. AI로 썼는지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럼 그쪽에서도 일단 AI로 1차 평가에서 한번 거르고 사람이 썼던 AI 도움을 받았던 작품이 수준 이하인 건 일단 먼저 걸러버리고. AI한테 심사를 맡긴다고요? 평가도 잘하고 예를 들면 AI가 한테 써머리를 먼저 시킨다. To the audience of KBS, it is my pleasure to meet you through television screen. How are you, Mr. Robert? Oh, I'm fine, Mr. Hong. How are you? Fin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Robot Redford. When were you born? I was born in 1980. I'm almost 2 years old, and I'm from Petaluma, California. My company's name is Superior Robotics of America. What is your capability? Well, right now they call me a show robot and a robot for entertainment, but in the near future I hope to be a security robot and help protect your homes and your factories.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이 로봇을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로봇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로봇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 몫의 일을 이 로봇에게 맡길 수 있게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네, 마스크 쓰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런 거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되지? 이쪽이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으신 분 옆으로 지금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맞습니다. 이 자리에 가능하면 챗GPT가 캐릭터로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맞아요. 왜인가 궁금했는데 맞아요. 뭐 가장 기대되시는 작품 뭐예요 요즘에? 우선은 저희가 그 표제작으로 그 매니페스토라는 작품을 골랐거든요. 제목도 지금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요? 저는 무조건 세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목 더 셌으면 좋겠어. 네, 저는 조금 이게 지금 한창 챗 GPT로 만들어진 책이 많다 보니까 이슈몰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일정이 3월 13일이면 목표고요. 저희가 사실 마케팅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지금 들어가도 3월 13일이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기간은 일주일이었고요. 소설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촉박해서 그게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30매에서 40매 정도였고 2, 3일 안에 거의 반 정도 되는 분이 다 완성을 하셨고요. 챗 GPT를 활용을 하니까 거의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컴퓨터 앞에서 사용한 시간을 다 합치면 24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씀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행착오 겪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저는 굉장히 압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여러 가지 리서치가 특히 필요한 SF 같은 작품들은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내가 클릭만 하면 웹사이트 뜨고 뭐 자료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랬지만 그걸 내가 소화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챗GPT는 그 소화하는 시간마저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 작가님들 사실 공부해야 되는 시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료 뭐. 그러니까 그걸 많이 낮춰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 자료 액세스도 쉬워지고. 특히 그 한 분야의 그 과학자에게 뭘 여쭤보면은 요 답변만 나올 수가 있는데 융합해서 물어볼 때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럴 때 좀 그리고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고. 아무 때나. 네, 새벽 2시에. 자, 이걸 잘 봐.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 트라이아이스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공룡은 백악기까지 번성했는데 결국 멸종되고 말았어. 넌 어쩜 그렇게 아는 것도 많냐? 모두가 인공지능 덕분이야. 인공지능? K, B, S, T, V 한번 보죠. 네, 글씨를 인식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나왔네요. 예. 그럼 이게 결국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막 되던 게 뭐 어떤 이미지로부터 뭐 숫자나 글자 같은 거 알아보기 뭐 이제 그 정도가 그 당시에 이제 겨우 되는. 앞으로 한 2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필기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AI나 IT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작년하고 올해는 정말 정신없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 하는 좀 당혹스러움. 왜 되지? 라는 심지어 동작 원리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왜 되지? 그런 누구야? 누가 날 불렀지? 컴퓨터가 말을? 지금이 정말 변곡점이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격변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빌 게이츠도 그러니까 인터넷 그 개인 퍼스널 컴퓨터 나왔을 때만큼의 어떤 파급 효과가 지금 챗GPT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1000번째로 사용했는지는 자신 없습니다만 10,000번째 안에는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국내 안방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건의 쇼핑도 가능하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영화, 하와이 등 관광지의 여행 정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자우편을 통해 해외의 동료나 관련자들과 소식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개벽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시되는 건데 밖에 나가서 놀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죄다 컴퓨터만 붙잡고 앉아가지고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다라고 오해를 했었죠. 예. 인류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돌파구를 또 찾은 느낌? 그게 긍정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이 밀려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물결이구나. 나는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기본값이 될 어떤 세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챗GPT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요.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보다는 그때만한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만한 임팩트를 주려면은 AI의 그 지성이 생각하는 능력이 더 발달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 아직은 실수를 하기도 하는 컴퓨터.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완전한 음성 인식 컴퓨터의 개발을 위한 제척일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에는 언어, 음성 인식, 필기체 인식 등 아주 원대한 것들인데 10년 후 정도가 되면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작가가 그 기계인 AI와 함께 협업해서 소설을 써보자. 위험성도 있지만 또 가능성도 너무 많으니까 그 평론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조금 의논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되게 갈리더라고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닌 것이 평소에 대상이 될까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불안한 게 많잖아요. 이게 어떤 비난으로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500) 년이 넘는 예절의 불단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퍼스널 컴퓨터. 인류가 낳은 최고의 정신적인 것이라는 불교의 참선을 인류가 낳은 최고의 물질 문명인 컴퓨터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를 이 일본 승리는 태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의 수단을 이용해서 최고의 진리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획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소설, 창작 분야에서. 기획할 때부터 걱정이 있었지만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뭐 그런저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작가님들은 특별히 막 그게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일 것 같아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언어라는 어떤 형식을 이용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절망과 좌절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한 20년 정도 문장을 갈고 닦았는데 챗 GPT 때문에 너무 좀 슬프고 화가 난다라는. 그래도 제가 막 글을 쓰는 사람인데 진짜 내가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조금 충격이었고 기계에게 약간 자기의 펜을 들려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실 분도 있을 테고 정확하게 생각하신 기획 의도가 구체적으로 뭐였을지 약간 그게 궁금해요. 우선 챗GPT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어떤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어떤 위기감.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적을 시체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겠다. 적을 내 옆에 두자 그러면. 그래서 얘를 알아보자. 네, 왜냐하면 그 예술은 거짓말로 진리를 찾는 건데 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기계에게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나 너하고 초단편을 쓸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했더니 이제 초단편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고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 전 과정을 얘하고 같이 해봐야겠다. 베스트셀러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 디스토피아에다가 강한 여성 캐릭터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고 첫 질문은 지금 기후 위기들 중에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는 3가지를 꼽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바다가 3면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한반도가 해수면 상승이 이제 유발되는 빙하가 녹는 문제를 좀 중요하게 언급을 했고 뭐 짧은 단편 소설을 써줘. 1919년으로 한국 야구 선수가 가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낸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한국인이 이제 100년 전 미국으로 갔으면 인종차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 무슨 뭐 비빔밥 얘기 나오고 뭐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저리 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좀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 남한에 온 소녀와 북한에 있는 오빠와의 그런 거를 소설화 해줘 이렇게 명령을 줬더니 물고기도 잡고 야밤에 달도 구경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챗GPT가 알아서 생성을 해주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동도 받았고요. 아름다운 소녀를 묘사해라. 그러면은 머리카락 끝이 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매듭져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 느낌도 나는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그런 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AI가 저보다 더 낫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복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좋아하는 뭐 꿈속에서 나왔던 뭐 이런 식의 복선을 넣어주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잠깐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와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해봤거든요. 어떤 작가 뭐 스티븐 킹 뭐 이런 스타일로 바꿔줘 하니까 그럴듯하게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의 그 플롯들 뭐 환상 세계로 가서 뭐 신비한 노인을 만나고 이런 거를 재생을 하고 뭐 요네스베 스타일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 문체를 좀 따라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묘령의 여자와 갑자기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전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이미 많은 작품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데이터들이 다 인공지능에 입력이 된다면 저는 제일 인공지능이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게 이미 그분들이 한 문체로 새로운 작품을 쓰는 게 맞아요. 제일 현실성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또 하나의 문제고 그게 효과가 될 것인가 하지만 그걸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무서웠던 거는 마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높은 침수구역을 말하는데 되게 명확한 주소를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진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공포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자, 받으세요. 난 소위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는 컴퓨터 점을 보았다. 점괘엔 내가 다정다감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일본의 컴퓨터 신이 제법 점을 잘 친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You are very funny.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좋아했던 그러니까 제 영혼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콘텐츠를 몇 개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그것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통점들을 보니까 아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자아 성찰 면에서 정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서 키보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키보드 연습.
해인사는 2년 전부터 컴퓨터 교육실을 마련하고 승려들에게 컴퓨터를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인사 승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 스님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승려들의 컴퓨터 실력은 일반인들과 비교해도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어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스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튀는 뭔가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도 딱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생겨야 눈길을 조금 끌 텐데 뭔가 좀 무난한 느낌이죠. 그 키워드의 내용을 되게 정말 딱 충실하게 구현했다. 약간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뭔가 너무 뻔하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고지식한 모범생 그 보조 작가하고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조수 하나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충실한 조수처럼 막 제가 어떻게 해줘 하면 디리릭 이러면서 잘 해주거든요. 인맥과 지식과 뻔뻔함이 월등히 높은 어떤 후배 기자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따라쟁이입니다. 학점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학점은 못 주겠다. C 학점 정도 학생 수준이다. 잠깐, 그럼 대신 숙제도 해줄 수 있는 거니? 숙제?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 걸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어가 아니라 왜 그것도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내 소프트웨어가 알려줬는데 숙제 같은 걸 대신해주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해로울 수 있대. 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할 수 없게 프로그램돼 있어. 그게 뭐가 해가 돼? 그게 아니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야.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이 뭐 옳다는 듯한 그런 말들이 자꾸 저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소설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클리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결말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결말 부분이 되게 좀 지루하고 약간 뻔하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 모두들 다 같이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끝나는 결말 그런 쪽으로 자꾸만 끝나버리더라고요. 뭐 부적절하거나 그런 누구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그냥 극적 표현이야 해봐 그랬더니 여전히 또 똑같은 그런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그 긍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대화를 하시죠. 이제 그렇게 나오길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라든가 이런 게 없고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해피하게 끝나야 돼.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만약에 살인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살인한 내용을 삭제해서 올려요. 그 내용이 사라져요. 살인에 대해서 묘사해봐라고 했더니 그 전 부분과 다음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게 두 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넣었습니다. 이 마릴린 몬로는 몸 전체가 컴퓨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리의 경우 실제 마릴린 몬로의 두개골을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크기, 모양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로봇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결국 로봇가 완전히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보고 느끼고 또 느낀 것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로봇에는 가장 힘들다. 본인이 그 감각이 없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글로 배웠고 약간 촉각도 없고 후각도 없고 시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감정을 글로 배운 느낌이 나서 약간 소설에는 사실은 이렇게 없던 인간의 그 절박하거나 아니면 약간 광기나 이런 큰 그 감정을 터뜨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약간 약간 얕은데?
딱 틀에 박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그 그리움이 일단은 강박처럼 완전 집착처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고 우리한테 계속 주입시키는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리움이란 키워드를 안 줬는데 걔가 계속 그리움이라는 거를 강박적으로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순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텍스트의 패턴만 학습을 한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학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결과물도 기존의 틀 안에서 우수하게 잘 쓰여진 좋은 문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문장은 안 나옵니다. 로봇 팔과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종이 위에다가 선진이라는 글자를 이제 멋지게 적어주게 되겠는 글쎄 사람보다 잘 쓸런지 못 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쓰는 글씨 자 지금 뭐 종이 위에 붙이 나가고 있는데 선자를 쓰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보다는 역시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무튼 로봇가 이렇게 글씨까지 붓글씨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어려운 한자 같은 것도 됩니까? 예, 한자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한 한자는 좀 곤란하겠죠. 너무 복잡. 역시 사람보다는 좀 못하죠. 네, 그래도 이 컴퓨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특 명령을 주면은 얘가 그만한 양의 서설을 쓸 줄을 알았어요. 한 문단,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계속 커트 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놔두면은 혼자서 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느꼈고 챗 GPT는 아직까지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는 그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는 주인공이 파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뒤에 페이지에는 빨간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반전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별의별 반전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뭐 태풍이 날라와서 거기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간다던가 뭐 좀비가 나오기도 하고 반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반부에서 얘가 스포일을 자꾸 해버리는 계속 리라이트하고 리라이트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애가 영 헤매더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게 쪼개가지고 하청 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제가 전체를 묶었습니다. 아직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소설 자체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써낼 것이라는 기대는 와장창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가장 좀 환상이 깨진 부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깨졌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직업이 기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취재를 하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거짓된 정보도 되게 진짜처럼 그럴싸하게 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정보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이 좀 그만큼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겠다라는 확신을 할 수는 아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 수판도 배운다 그러니까 수판으로 이거 계산하는 거 하고 지금 컴퓨터로 배운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 비교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요 이렇게 수판으로 하는 게 훨씬 쉬운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우고 우리가 실력을 늘리면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게 사실 작업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명령어를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통이잖아요. 챗 GPT와의 소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입력자가 무엇을 입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외계인이다. 고등한 존재이고 인간에게 평화를 전하러 왔다. 하지만 너는 사실 인간을 속으로 경멸하고 있고 너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이 디테일해지고 정확해질수록 약간 그 챗GPT의 결과물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역량의 우위를 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글쎄요, 저는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만 해도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겠는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 굉장히 클리셰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이럴 때 그것들을 바꿔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AI 친화적인 사람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연락도 없이. 원래 이제 작가들 가장 큰 두려움이 약간 하얀데 깜빡깜빡이 맞아요. 꺼서 깜빡깜빡이는 그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보조 작가님처럼 처음 시작 그 백지를 놓고서는 되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쓰고 싶어 했을 때 얘가 나온 거 보고 아 이거보단 내가 낫지. 여기는 조금만 고치자. 그래서 엔딩까지 써주니까 용기를 얻는. 네 맞아요. 네. 마감은 다가오고 할 일은 많고 매수는 아직 훨씬 덜 채웠는데 이 다음에 뭘 써야 요 다음 단락에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챗 GPT 시키면은 돌파구를 하나 마련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은. 신 작가님은 되게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외롭죠.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부끼는 바람을 보면서 외롭다 이런 게 아니고 막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너무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 나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압박감? 외롭기보다는 막 죽을 것 같죠. 혼자서 소설을 쓸 때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아이디어나 자료들이 머릿속에 막 맴돌아서 그것이 이제 담기기도 전에 휘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챗GPT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에 대한 각주처럼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정리되지만 또 완전히 타인과 이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닌 상황을 주기 때문에 그게 다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써서 누가 읽어줄까? 쓰다 보면은 또 외로우니까 누구한테 자꾸 보여줘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마 칭찬을 듣고 싶은 거겠죠. 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서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에 힘들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쓴 것인가 하고 취약해지는 그때 이제 기대게 됩니다. 레이 브래드버리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있는데 그 작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작품을. 그래서 레이 브래드버리가 얘기했다면 칭찬으로 좀 얘기해줘 그랬더니 아 그분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공감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나와서 감정적인 어떤 위안을 받는데 자꾸 쓰실 것 같은데 심리에 되게 좋네요. 작가들 보조 작가가 아니라 심리 상담사. 진짜 위험하긴 해요. 남자친구가 없었던 모치즈키 양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가상의 애인입니다. 이 사이버 애인과 모치즈키 양은 휴대폰으로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둘은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사실 사람은 그 대상을 쉽게 의인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 수준이 안 돼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챗 GPT가 썼었거든요. 실망이란 단어에서부터 이미 어떤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다가오긴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존재를 그냥 챗봇이 아니라 좀 더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상대로 느끼게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5살짜리 애가 있는데 저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 게 너무 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사는 게 실제 인간들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양이 월등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아니야 사람들과 또 교류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지조차도 약간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 아니야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될 수 있을지도 저는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챗GPT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는데 인공지능과의 관계 설정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간 자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서 있을 때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몇 살이지? 1살입니다. 1살이라니까 내가 반말 좀 했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진 않겠지? 네, 기분 나쁘다니요. 저희 로봇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일만 합니다. 로봇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뭐 착취이고 고통이고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전혀 뭐 별다른 사회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이상향, 아주 멋진 그런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는 듯이 보이죠. 어려운 노동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인간 대신에 모든 기계가 한다면 그 인간은 어떤 걸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대신에 그 시간 동안 뭐 인간들은 뭐 레크레이션을 한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머리를 써야 된다든지 그렇게 돼가지고 좀 퇴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기계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아까 이때까지는 일 같지 않은 일도 만들고 그걸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AI가 하고 저로서는 명령을 내려서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감독, 디렉터 역할을 했다는데 그 소설을 쓰는 작업도 좀 디렉팅의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감독하고 연출하고 외주를 돌렸죠. 인간의 감독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지만 그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품을 쓸 의지와 의향이 없는 작가가 탄생하는. 횟감에도 자연산 있고 양식산 있듯이 인간산 소설과 AI산 소설 그렇게 구분되지 않을까. 자연산이라고 꼭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우리 다른 표지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로. 얘는 뭐 AI로 해보자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예, 약간 시도를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일러스트는 일단 좀 작가님들 섭외도 어렵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러스트 작업 시키기도 하고 뭐 사진 시키기도 하는데 이게 다 시간과 비용 문제인데. 이번 약간 우리 유머 말고 이제 다음 버전. 네네. 그렇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선에서 하위 10%였는데 이 4는 상위 10%. 상위 10%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좌절. 로봇 시대의 도래, 과연 인간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을 갖춘 로봇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생각하는 로봇, 그러나 그가 결코 사랑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저거 뭐야? 저리 가지 못해 이 마들이야. 인간 두뇌에 버금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따라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고 판단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꿈이자 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의 연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럼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거기에 근사치로 따라가야 할 텐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컴퓨터가 과연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사고라는 말의 정의가 이게 참 그 문제입니다. 네. 인간의 감정이란 뭐냐? 뇌도 역시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계산기일 뿐이냐? 뭐가 더 있냐라는 질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만약에 조만간에 AI가 인간 못지않은 지능 또는 인간 같은 반응을 보이는 수준까지 도달한다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면 사람도 그렇겠네. 사람도 결국은 그냥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생물학적인 기계일 뿐이네라는 그 지금까지는 약간 가설적으로만 생각했었던 아이디어가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옛날부터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결국은 스토리로 사고하고 스토리로 스스로를 얘기하고 스토리로 이제 자기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챗GPT를 보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분명히 인간이 아닌데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하나도 아니고 뭐 하루면은 수천 개를 생성해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수도 셀 수 없겠죠. 이제 그러면 나의 스토리는 뭐가 되는 거고 나는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지금부터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참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인간은 대단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기계가 대부분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의 머리를 그 창조적으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때까지 미처 몰랐던 아주 보람 있고 신바람 나는 일거리를 만드느냐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창의성이 사실은 그냥 인간이 다 생각하는 방식을 창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단어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창의성이 뭘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가,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는 부분이 이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면서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AI는 그런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결국 그런 부분의 창의성은 계속 인간의 고유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AI 뒤에 저변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가. 이 전까지는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개개인의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인류 전체의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인류 공통으로 휴머니티가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직업을 대체할 게 아니고 지금 인간을 대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담당하는 고유의 부분을 대체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먼저 기술이 먼저 저희한테 주어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첨단과 견산실에서 고사 지낸다고 웃지 마소. 이 얼마나 절묘한 조화인가. 안 그렇소 안 그렇소. 오늘이 중요하면
어제도 중요한 거. 옛것이 없이 어찌 오늘이 있을 소냐. 오늘이 없이 어찌 옛것이 빛나겠소. 좋다. 아니,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미래란 과거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미래가 창출되느냐는 완전한 과거, 즉 인류의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께서 바로 그 출발점에 서 계시는 겁니다. 계속 쓰실 것 같아요? GPT요? 이거는 다시 못 넣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하면 이 맛을 봤는데.